예, 정보경제학 한두 문제만 좀 보고, 587페이지 192번 문제. 외시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내용 정리를 여러분 꼭 한번 정보경제학 볼 때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보고, 예시 답안을 보고, 꼼꼼하게 한번 읽으시고, 다른 건 뭐, 교과서 읽는 의미로 읽으면 돼요. 아무런 건강검진도 하지 않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질병보험, 뭐, 같은 농담으로 이순재 보험이다, 이렇게 하는데, 모든 질병보험이 이러한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집한다면, 보험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보험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게 만드는 두 가지 현상,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인데, 이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다 밑줄? 질병보험 시장을 이용해서 설명해봐라. 두 가지 현상 극복하는 해결책에서 해결책, 역선택과 도덕적의 해결책, 다 일반 논의예요, 지금. 세 번째는 질병보험 시장 이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시장이 어디 있냐? 대부자금 시장도 있고, 또 생산물 시장도 있고, 노동 시장도 있고, 다 있죠, 시장마다. 예시 답안을 좀 보면 넘겨보세요. 역선택은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 이건데 그 설문 2만 보세요. 질병보험 시장의 경우는 어떤 게 역선택이냐? 밑줄 그세요. 보험 가입자의 건강 상태가 감추어진 특성이고, 보험 가입자는 정보를 가진 자가 되고 보험회사가 이걸 잘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대처하냐? 보험회사가 평균적인 질병 발생 확률에 근거해서, 잘 모르니까 평균에 기초해서 보험을 설계하면 질병 확률이, 발생률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고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런 역선택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선택은 거기 이쪽으로 오세요.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나타난다. 당연한 거 다 아는데 이 자기선택 과정이 생긴다. 자기선택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건강이 좋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는 의에다 밑줄?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본인의 목적 감수와 대리인의 목적 감수의 불일치성,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 그 588페이지 설문의 경우 거기만 보면 질병보험 시장의 경우는 보험 가입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 또는 병원 방문입니다. 방문 횟수, 이런 게 감추어진 행동이고, 보험 가입자는 정보를 잘 갖고 있으나 보험회사가 잘 모르죠. 또 질병보험 시장에는 특이하게 보험사 말고도 그 의사의 과잉 진료 행위도 일종의 도덕적 행위로 지적될 수 있다. 정보를 가진 자는 누구예요? 의사고,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는 환자 보험회사가 된다. 굉장히 큰 그 병원들도 이게 가끔 이 보험료를 과다 청구해가지고 뭐 지금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던데. 역선택의 해결책 보면 거기 큰 글자에다 몇 줄, 자기 선택 장치하고 선별 행위. 자기 선택 장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감추어진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의 속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성을 드러낸다. 그러면 자기 선택 장치예요. 선별은 거기다가 몇 줄, 정보가 없는 측에서 감추어진 속성을 파악하려는 시도다. 이걸 통해서 균형이 형성되면 선별 균형이라고 말하고, 예로는 얘가 나와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가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또 평판이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애쓰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선별, 스크린 장치죠. 그 다음에 신호 발송은 정반대인데요. 그 신호 발송은 그 비대칭 정보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쪽이 정보가 가진 자죠. 정보를 가진 자 써놔요. 신호 발송에도 정보를 가진 자가 정보를 없는 쪽에게 자신의 감춰진 속성을 알린다. 토익 950 맞았다. 뭐 이런 거. 그 받아봐야 뭐. 그게 요즘 그런 신호 발송이죠.
점수만 있고 말은 못한다. 그 뒤에 질병보험시장 다음 페이지. 그 질병보험시장에서 신호보다는 그 선별이 활용된다 밑줄.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 질병 이력을 체크하도록. 여러분처럼 보험 가입할 때 굉장히 쓰는 게 많죠? 그 제대로 안 쓰면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는 수가 많습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선별 노력을 한다. 차별화된 보험 상품. 자, 역선택 해결책에 그 의무가입제도. 기본적으로 지금 보험회사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거래 상대방만 자꾸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그 단체보험, 강제보험 이걸 통해서 모든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역선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데, 예를 의료보험, 전국민 의료보험이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책임보험에 들어야 돼요. 정보 유통의 활성화 정책.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거기다 맞물줄.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정보 집합이 다르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난다면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허위 과장 광고를 못하도록. 기업은 아는데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평판과 표준화 이런 것들인데 품질에 관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품질의 한우 전문점 이거 믿고 갈 수 있는 거죠. 평판이 있다면. 두 번째 뭐 롯데리아, 버거킹 표준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체인 같은 경우에 도덕적 해이의 해결책에 거기 이제 공동보험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589페이지 공동보험 방식, 또 기초공제 방식 밑줄. 공동보험 뭐예요? 보험회사가 100% 진료를 다 비용을 보장하지 않고 일부만, 또 진료비 최초의 일정 금액을 가입자가 부담하게 하는 거 기초공제.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책임보험 같은 경우도 자차 보험에 20만 원까지는 자기 부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이런 경우가 이제 기초공제 제도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선택의 사례에 그 중고차 시장 체크해놓고, 중고차 시장 이 모형은 모든 상품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우와 수입 쇠고기, 또 중국산 마늘과 국산 마늘, 이렇게 다 적용이 돼요. 이 상품에 대해서 전부 다 중고차 시장은. 금융시장의 역선택, 우리가 거시에서 많이 봤었잖아요. 금융시장의 역선택. 은행이 잘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자를 묶어놓고 할당을 하죠. 신용할당. 그래서 이게 금융시장 역선택 문제고, 거기 상품시장에서 역선택, 이게 지금 중고차 시장 모형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그 한우인지 수입쇠고기인지 구별할 수 없을 때 수입쇠고기만 유통되는 것, 또 중국에서 수입된 농산물과 국내 농산물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잘 알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죠, 소비자들이. 그래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상대방과 만나는 것들. 역선택에서 보면 그 채용 후보자의 밑줄 그어져, 근로자의 생산성이나 근로 의욕, 이게 감춰진 정보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그 뒤에 193번 문제, 지금 한우 전문점 얘기라고 있는데요. 한우 전문점 이게 아니고 수입산과 국산을 한꺼번에 통합 판매하는 것과 분리해서 판매하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 통합 판매한다는 건 뭐예요? 한 가게 안에서 같은 걸 둘 다 판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리하기 어렵지. 한우 전문점이 있고 수입산, 뭐 호주산 전문점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찾아가기 쉬운데, 통합 판매하면 훨씬 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면 기본적으로 놓칠 가능성이 있지. 그 놓칠 가능성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품질이 좋은 상품을 H타입이라 그러고,
품질이 좀 떨어지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타입을 L타입이라 그러면, 이거 우리 중고차로 보면, 이건 중고차, 이거, 여기가 지금 L타입이 레몬이고요. 이거는 품질이 좋은 차입니다. 품질이 좋은 차. 자, 보면, 기본적으로, 이 품질이 좋은 차는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의사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일단, 거래 시장에, 예를 들어서 100대 있다, 100대. 100대. 똑같이 100대가 있다. 얘는 지불 의사도, 최대 지불 의사도 굉장히 높아. 이렇게. 디맨드가 최대 지불 의사인데요. 이 최대 지불 의사가 높아. 뭐에 대해서? H타입에 대해서요. 그리고 받고자 하는 최소 수치 의사. 얘도 높은데, 만약 시장이 어떤 시장이라면, 얘가 H타입인지 L타입인지 정확하게 다 안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최소 수치 의사 스케줄이 이렇게 되면서, 최대 지불 의사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타입은, 요 H타입은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시장이 완전 정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H타입 시장에서, L타입도 마찬가지 L타입 시장에서 이렇게 L타입도 받고자 하는 것은 낮지만 뭐요? L타입 요만큼의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S, L 이렇게 해서 완전 정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거래 규모는 이게 거래 규모가 되겠습니다. 거래 규모 요렇게. 근데 문제는 이런 완전 정보가 아니라 비대칭 정보가 문제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저거는 이해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그래프입니다.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L타입은 낮은 최소 수치 의사가 있을 것이고 요렇게 L타입은 요렇게 S, L H타입은 이렇게 높은 수치 의사가 있을 거예요. 이게 S, H, H타입. 그런데 이가 뒤섞여 있어. 시장에 좋은 품질과 나쁜 품질이 뒤섞여 있어. 그래서 소비자가, 구매자가 이걸 몰라. H타입인지 L타입인지 구분을 못해. 그런데 평균을 알고 있어. 그럼 평균가를 제시할 거라는 거예요. 최대 지불사를. 이렇게. 평균가를 DA, average, 평균에 기초한 최대 지불 의사를 표출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조금 SH라고 되어 있는 얘는 전혀 자신의 최소 수치 의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요 최소 수치 의사 스케줄인데 이게 공급이 곡선이라는 것은 자신의 최소 수치 의사에 하단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전혀 거래를 하지 않고 얘는 시장을 어떻게 한다? 이탈해버린다. 시장을 이탈해버려요. 그러면 L타입만 공급이 되고 균형은 최초의 균형은 어디서? 여기서 형성되겠죠. 이런 점에서 A 0점에서. 그런데 이게 계속 이 균형이 형성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요 중간 가격을 내가 제시했을 때 H타입이 다 시장을 이탈할 거라는 것을 누가 알아? 구매자가 알죠. 그러면 내가 나갔을 때는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중고차들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요건 낮춰요 또. 이걸 낮춰. 요렇게 낮춘다. 이게 D, L타입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결국은 L타입의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레몬들만 품질이 나쁜 레몬들, 나쁜 차들만 거래가 되고 품질이 좋은 차의 시장은 폐쇄가 된다. 축소되거나 폐쇄된다. 이게 시장 실패 현상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시고 거기 보면 592페이지에 한우 시장과 수입 쇠고기 시장이 있는데 한우는 거기 DA에다가 써놔요. 평균에 기초한 최대 지불의사. 평균에 기초한 최대 지불사를 표출하면 한우는 전혀 안 팔리고 그 다음에 수입 쇠고기만 팔릴 텐데 처음에 A점에서 DA와 SL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요?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아래쪽에 이거 하나 더 그렸나요? 요거. 그래서 DL, L타입의 최대 지브루사, L타입의 최대 지브루사 하나 그려놓고 결국은 균형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로마자 3의 섬에 통합판매 이전의 경우 동그라미하고 이전 통합판매 이후의 경우 각각 가정이 있는데 가정을 꼼꼼하게 좀 읽어보세요. 한우 쇠고기의 품질이 수입 쇠고기에 비해서 우수하다, 뭐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지불 용의도 당연히 높고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완전 정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비대칭 정보에서 문제가 592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우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정보는 누가 갖고 있어? 판매자만 갖고 있고, 이게 한우인지 LA 갈비인지, 반면 구매자는 쇠고기 시장의 평균 품질만 알고 있다. 아, 내가 나가면 내가 만나는 것 중에 30%만 한우고 70%는 수입산이야.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내가 만나는 그 제품 자체가 한우인지 뭔지 모른다 이거예요. 수입산인지. 그래서 평균 품질에 기초해서 수요를 표출한다. 이런 것이고, 계속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거기 보세요. 거래 과정을 통해서 쇠고기의 평균 품질이 계속해서 떨어진 것을 알고 결국은 누가 판매자가 수입육만 팔고 한우는 팔지 않는다. 결국 한우 쇠고기 시장은 크게 위축되거나 폐쇄되고 낮은 품질의 수입 쇠고기만 거래되는 사회 전체적으로 시장 실패, 후생 손실이 현상이 나타나.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그 정책적 시사점의 역선택과 시장 실패 체크해서 보시고,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비대칭 정보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해야 된다. 그 뒤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거기 그 595페이지에 그 그래프 보면 아시겠죠? 좋은 품질 자동차, 나쁜 품질 자동차. 똑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거 별표하고 읽어보십시오. 그 문제 풀어보세요. 194페이지 문제. 아니, 594페이지 문제. 그리고 보험시장, 여기 지금, 보험시장을 제가 문제를 하다 보니까 좀 지운 것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만 좀 해볼게요. 이게 상품시장이고요. 두 번째 보험시장. 보험시장에서도 완전 정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문제는 비대칭 정보가 문제라는 거죠. 여기가 지금 WB, bad state, WG, good state예요. 지금 그 자료가 없습니다, 거기에. 일단 45도의 반직선을 한번 표시를 하고, 얘는 사고가 나든 안 나든 좋은 상태가 되든 나쁜 상태가 실현되든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무위험선이라 그랬고, 무위험선. 이런 점이 초기점 2제로점이에요. 보험 가입하기 전이죠. 그 보험 가입하기 전에 더블 제로에, 그리고 더블 제로 마이너스 데미지에 조건부 소득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불확실성의 소비선택이론에서는 공정보험 예산선이 한 개뿐이었죠. 공정보험 예산선이 뭐예요? 1-P분의 P하고 1-알파분의 알파가 같은 이 공정보험. 다시 말하면 P하고 알파가 같은 보험을 공정보험이라 그랬어. 공정보험. 그런데 이게 이제 공정보험 예산선이 이렇게 두 개 있다래 봅시다. 지금 보험 가입자가 둘이야. 하나는 H타입이고 또 하나는 L타입이에요. 얘를 이제 사고 확률 쪽에서 보면 사고 확률이 높은 애가 H타입이라고 해봅시다. 사고 확률이 낮은 애가 L타입이라고 해봐. 그러면 요게 원래 마이너스 1-P분의 P였잖아요. 요게 마이너스 1-P분의 P였잖아. 등기대치선의 기울기가. 어떤 게 사고 확률이 높은 애고 어떤 게 사고 확률이 낮은 애일까요?
얘가 높으니까 분자값이 크겠지. 절대값이. 얘는 L타입이고, 그리고 L타입이고 H타입이야. 그래서 요거는 사고 확률이 높은 H타입의 공정보험 예산선이고, 얘는요, 사고 확률이 낮은 L타입의 공정보험 예산선이야. 그러면 위험 기피자라고 한다면 위험 기피자의 최적 선택은 무위험선으로 올 거니까 얘는 어디를 선택하고 얘는 당연히 여기를 선택해서 기대효용을 극대화할 거예요. 또 얘는요. 얘는 어디를 요렇게 접하도록 이 점을 선택해서 기대효용을 극대화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보험회사가 내가 오늘 두 사람 만나러 가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별로 건강도 안 좋고 맨날 병원에 갈 사람이야. 또 한 사람 만나는데 굉장히 건강해서 1년 내내 한 번도 병원에 안 갈 사람이야. 이 두 사람을 만나. 그럼 이렇게 사고 확률이 낮은 이런 타입, 요 L타입에게는 이런 보험을 주고 H타입에는 이런 보험을 주고, 그래서 분리된 상태에서 어떻게 균형이 형성된다. 이게 분리균형이에요. 완전 정보라면, 정보가 완전 정보라면 어떤 상태로? 분리된 상태로 균형이 형성되면서 이 분리균형은 더 이상 좋은 균형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가장 기대효용 극대화 때문이니까. 그래서 최적의 위험 분담, 기대효용 극대화 상태를 달성하고 파레토 효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파레토 효율이라고 할 수 있지. 더 좋은 데를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완전 정보에서는 분리균형이 성립하면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입니다. 보험 시장이. 문제는 비대칭 정보야. 비대칭 정보. 자, 여기가 WG고요. 여기가 WB다. 45도의 반직선을 하나 끌어내고, 여기가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선이라 했어요. 그리고 초기점을 하나 찍고, 초기점 E0. 여기가 W0, W0 마이너스 데미지 있고,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합시다. L타입의 공정보험 예산선. 그 다음에 이렇게 평균에 기초한 공정보험 예산선. 여기 H타입의 공정보험 예산선.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분의 P인데 요 H타입의 공정보험 예산선이고, 여기는 1 마이너스 P분의 P인데 L타입의 공정보험 예산선이고, 여기는 1 마이너스 P분의 P인데 평균에 기초한 공정보험 예산선이다. 평균. 요 에버리지. 왜냐하면 내가 나가서 만날 사람이 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제공할 수가 없어. 이런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가 이런 보험 상품을 제공했다 합시다. 나는 평균은 아니까. 내가 딱 시장에 나가면 질병 확률이 높은 사람과 질병 걸릴 확률이 낮은 사람 5대5로 만난다. 50%씩 만난다. 평균을 알잖아요. 그럼 평균에 기초해서 이렇게 그 평균 사고 확률에 기초해서 공정보험을 제공한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내가 H타입이라면 자기를 잘 알잖아, 나는. 자기를 너무 잘 알아. 종합병원이야. 맨날 병원 가. 그러면 이런 사람이, 보세요. 나는 여기만, 이런 보험만 줘도 풀 커버되는 완전 보험에 가입할 텐데, 기대치가 훨씬 높은 이런 보험을 제가 나한테 주네? 당연히 가입하지. 가입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가입한다고. 요렇게 선택할 거니까,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가지고요. 여기 당연히 가입을 해, 여기. 요렇게 가입. 이런 알파라는 보험 상품에 당연히 가입을 하지. 자, 그러면 나는 나는 별로 병원에도 거의 갈 일도 없고, 그런데 얘가 갑자기 오더니 너는 H타입인지 L타입인지 내가 구분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L타입하고 H타입 사이에 그 사고 확률이라고 내가 치고 너한테 이런 보험 상품을 줄게. 그러면 선뜻 나서진 않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효용하고 보험 가입 이후의 효용을 비교하겠지. 그래서 이런 보험 상품이, 잘 들으세요. 이런 보험 상품이 만약에 이렇게 보험 상품을 이런 보험 상품이었다면 반드시 나는 가입할 텐데 이런 보험 상품이 아니잖아 지금. 근데 어떤 보험 상품을 줬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보험 상품을 얘가 줬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효용이 더 높잖아. 그러니까 이런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겠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 알파라는 보험 상품을 통해서 이 보험회사가 구분할 필요가 없어. 내가 구분이 안 되니까. L타입과 H타입을 구입은 하지 않고 보험 상품 하나로 다 가입하게 만들었어, 지금. 이거를 이제 공동균형이라고 말해요. 비분리 균형이다, 공동균형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지금 이 공동균형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보험 상품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이 지속성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자, 이 상태에 이런 보험 상품을 A라는 A라는 보험사가 이런 상품을 가지고 H타입과 L타입을 다 보험 가입시키고 있다라고 이런 정보가 B 보험사에 알려지면 B 보험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바깥에 얼마든지 보험 상품이 있다. 바깥에 이런 보험 상품을 제공해. 이런 보험 상품을 제공하면 얘는 어디로 가버리겠어? 얘로 가버리겠죠. 근데 이 H타입은 얘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일단 잘 들으세요. 요런 베타라는 보험 상품을 제공하면 얘는 여기로 가버린다니까. 바깥에 있으니까. L타입은 이리로 가버려. 그런데 H타입은 이리로 안 가지. 왜냐하면 이 보험 상품이 기대용이 더 크니까, 얘보다 기대용이 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알파라는 보험 상품 자체가 기획이 된 게, 요 알파라는 보험 상품이 H타입과 L타입이 모두 가입한다는, 둘 다 가입한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만드는 상품이란 말이죠. 그런데 L타입이 여기를 이탈해버리면요, 요 베타라는 상품이 타 보험사에서 제공할 때, 요 베타라는 상품에 대해서, 요 타사가 제공하게 되면, 여기 L타입이 이걸 선택해서, L타입이 이 알파 상품에서 이탈해버리면, 보험사는 알파 상품이 HL이 동시에 가입한다는 전제하에서 다시 말하면 정상 이윤을 누리도록 만들어낸 상품인데, L타입 빠져나가버리면 손실을 보잖아요. 그래서 L타입은 더 이상 요 알파라는 상품은 더 이상 시장에 존속하기 어렵다, 이것입니다. 이게 버려버렸어, 보험사가. 그럼 얘는 이런 보험 상품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 어디 가겠어요? 이런 보험 상품으로 또 가겠지. 베타라는 보험 상품으로 가겠지. 그런데 이런 보험 상품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써놓으세요.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정보가 비대칭이에요. 이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하나의 보험 상품을 통해서, 이게 단일한 보험 상품이요. 이 단일한 보험 상품을 통해서 분리균형이 아니라 공동균형을 성립하려고 요 공동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이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입증되어 있다.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하나의 보험 상품을 통해서 H타입과 L타입을 같이 보험에 가입시키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상황은, 공동균형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극히 일시적으로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균형이 아니야. 바로 사라져버리니까, 균형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차별화된 보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까지 좀 해둡시다, 일단. 나중에 1대1로 하게 되면 더 하고, 나머지 있는 것들은 좀 여러분이 하고,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하나씩 이제 한 문제 한 문제씩 따져보면 이게 딱 보면 뭐 문제 자체로 따지면 200제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씩 따져보면 꽤 많은 양인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한 번 다 꼼꼼하게 중요한 문제들을 다 봤으니까 여러분 그 사이사이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 좀 한번 스크린 하듯이 봐주고 한 시험 볼 때까지 한 2-3번 정도만 봐주면 충분히 이 안에서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